네, 지금 박근혜가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에서 그리고 관련 측근들이 전부 다 같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할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까요? 멍 때리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박근혜는 일종의 법적으로 그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도 돼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지도 다 모를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 이게 뇌물상납 이거 지금 알고 있을까요? 변호사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난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네. 그간에 그 면회 시간이라도 좀 앉아서 귤 까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 독방에서 지금 면벽 수행을 하는 모양인데. 요즘은 이제 책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송중기가 하잖아요. 장가 갔잖아요. 영어 사전 씹어먹는 것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면벽 수행 중인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긴 한데. 큰일 났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또 걱정이 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게 밝혀야죠, 이거. 우리들 마음과 기분을 얼마나 또 그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근데 한번 털고 가야 돼요. 우리도 털고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골문 상처는 깨끗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지 우리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거를 한 번에 털어버려야 돼요.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돼요. 그놈의 털.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상위 1%는 뭘 먹고,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주사를 무슨 맞고. 주사를 맞고, 뭘 하고 다니는지 아주 궁금해요. 이게 그 박근혜가 국정원에서 돈을 뇌물로 받아서 이거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지금 그 검찰 발표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장 3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굉장히 좀 웃기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정원 자격이 자기들끼리도 그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이 뇌물 주는 것도 이렇게 했었어라고 얘기하고 가나 봐.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잖아요. 이 전직 국정원장 지금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의 위상과 이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난다. 그건 맞는 말이네. 국정원 일을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범죄를 그냥 두고 봐요? 그렇죠. 그건 안 어쩌자고 되지. 그러면은 지금 전직 국정원장 3명 그 범죄가 지금 뻔히 드러나는 사람들 그대로 구속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주면 그 국정원이 일을 잘할 자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니 그 일할 맛 네. 안 난다고 하는 애들도 한번 털어봐야 되는데 걔네들도 관련돼 있을 수 그러면 있어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신나게 일했나 보네? 그렇지. 졸라 궁금한데? 무슨 일 했는지? 그렇지. 댓글. 예. 이 검찰 측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전직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하는 거가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가 오히려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에 대해서 엄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은 걔네들보다도 사실은 직책으로 보면 더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돈을 주는 거고 국정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음지에서 뛰어달라고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해서 뇌물로 바치고 1등고에는 정말 이거 구속 안 하면 검찰이 짱돌 맞죠. 이건 구속이 당연한 거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얘네들 신병 확보를 해놔야지 자살당하지 않아요. 핵심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고리예요. 이제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자꾸 그 번개탄 태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 예. 네, 국정원장의 지위는 그보다 더 중하고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과 형평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죠. 검찰은 그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네. 거 할 수가 없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의 친형이고요. 사실상의 이명박 실세. 정권의 실세. 이 사람이 온갖 비리로 전에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날 때 왜 파쇄기를 여러 대 돌렸다는 바로 그 인물. 포스코 비리로 지금 2심도 징역 1년 3개월 받았는데요. 야, 나이가 만으로 83이에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구속을 안 해네? 아니 83세가 고령이에요? 우리 어머니 80세신데 일하세요. 밭에 나가서 김장도 캐시고 농사도 짓고 하세요. 무슨 고령?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을 텐데. 그 법정 구속해야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범죄 저지르면 안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령 아니에요. 이상득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상득은 자기 동생이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안 낀 데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명박은 반면에 이제 정말 고도로 진흥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정권들의 금고 같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포스코는 사실 좋은 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그 어떤 실적이 나는 것 자체가 결국엔 다 정권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숟가락 크게 한 큰 국자를 한번 떠드셔버린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포스코 건설에 실적을 또 엉겨줬죠. 인도네시아 방문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신도시. 그때 당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득 하면 영포라인을 통해서 국정원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본인은 이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는요, 범인은 자기 범행을 숨길 권리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봐 검찰이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2009년에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 이렇게 이상득한테 청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해서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인데, 그래서 포항제철 소장 등을 통해서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1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만 유죄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13억 원은 이제 그쪽이 부당 이득을 올린 거고, 그 커미션이 얼마냐 이거지. 보통 10% 아니에요? 네, 그 바닥 정서가 10%입니다, 커미션. 1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의 친형,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국회 부의장, 이 사람한테 청탁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절차와 과정이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는데, 이명박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측근 중에 이런 상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정권이나 정치 쪽에서는. 사회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청탁을 집어넣겠냐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롯데의 사건을 보고 청와대 인근의 군사보호시설 해제 사건도 또 하나 있었죠. 이런 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의 먹잇감은 군사 고도 제한이나 군사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떼돈이 벌린다. 이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현재 검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롯데 제2빌딩 지을 때 결국은 그걸 수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게 군사 목적이었 때문에 못했거든요. 활주로를 이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옮겨주고 돈을 땡겨 먹은 거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도 사실은 군사상 고도 제한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커미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향후에 한국에서 부패한 권세가들이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군과 연계된 해제 규제를 해제하고 땅값을 뻥 튀겨서 떼돈 버는 방식밖에 없으니까 검찰들이 이쪽에 정말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는 것인지 또는 권세가들이 압력에 의해서 해제되고 있는 것인지를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이. 그런데 이상득이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황으로 앉아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이득을 챙긴 거에 비하면 이건 쌉니다. 그리고 나이 처먹었다고 좀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누릴 건 누리신 분이에요. 네, 다 누렸습니다. 고령 드립이 박근혜로부터 시작됐어. 나이가 고령인데다 해서 석방시켜야 된다고. 이명박도 그럴 거 아니야? 고령이니까. 누릴 건 누리신 분들은 그러네. 80 다 됐으니까. 국가의 무상급식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고 시설이죠. 아픈 병원에 데려다 주고. 네. 나이값 못했으니까 가중처벌 해야죠. 오늘 뜨네. 맞아. 오, 이런 드립 좋아요. 자, 굉장히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거는 작년 이맘때라서 거의 1년 만에 선고를 받은 건데요. 이게 이제 선고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형이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사이에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는 인정이 된 셈인데요. 이게 원래는 선고가 1심 선고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네. 박근혜가 재판을 개기는 바람에 어찌됐든 좀 늦춰졌고요. 박근혜하고 1심 선고를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박근혜가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선고가 된 건데요. 1심 선고가 된 거고, 1심 선고가 됐으니까 3심까지 간다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더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항소 포기를 한다면 1년 6월이 확정되는 건데 확정되면 지금으로부터 6달만 더 있으면 나와요, 얘. 물론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다른 별건으로 진행되는 재판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예, 네. 있을 거니까 뭐 더 가겠지만 사실 이게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이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이게 댓글 그 선거개입 공작 이런 거하고 또 연결돼 있고 비리 뇌물 수수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그 최순실 그 선고 결과 나왔잖아요. 저 그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별건 재판이더라고. 네, 네, 그냥 그것만- 이대 관련해서. 그것만, 이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건이 복잡해서 정호성 1년 6개월 받은 게,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정호성이 1년 6개월 선고받은 거의 중요성은 이게 박근혜와의 공범관계, 공모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박근혜와의 공모를 인정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박근혜의 지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중요함은 이제 박근혜도 실형이 확정된 거예요. 이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이 법원의 판단을 이명박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명박도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명시적으로 댓글 달아, 댓글 써, 이렇게 인력 충원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집행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진행된 일에 대해서 장관한테 직접 보고하고, 이명박한테도 직접 보고했다고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명박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